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민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봐. 근데 주식 사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떨어지는 거 말고 없지.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건물 임대는 이게 사업소득인가 아니면 불로소득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식 투자 해봤니? 네. 나 안 해봤거든? 근데 나는 안 해봤지만 안 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예전에 했다가 사자마자 마바바박 떨어졌는데 그걸 6년을 버텨서 원금을 찾으셨어. 내가 그걸 보고 주식은 안 한다 나는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주식을 하면 그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필요한가? 아니요. 이 정도로 내가 몰라. 사고 이렇게 올라가면 번다 이건 아는데 네. 그럼 그걸 업으로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기도 하나? 그거는 주식을 이제 뭔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다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거고. 투자 자문업. 그냥 단순히 제가 개인이 금액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거는 사업자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다면은 이게 맞는 말이라면은 부동산 임대업이랑 주식 투자하는 거랑은 비교했을 때 주식 투자하는 게 불로소득이면 불로소득이지 이거는 불로소득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동산 임대 지금 임대사업자를 다 내고 하잖아요. 그쵸? 이 임대사업자 없이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를 하거나 사무실 임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내고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과 이 없는 거로 비교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양분해서 하면 서로 막 이견이 많은데 일단은 그 기준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도 뭔가 투자하려면 조사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 네. 건물도 살려면 조사를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네.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동률이니까. 네. 그렇지만 난 주식을 하루에도 몇 번 사고 팔고 한 달에도 몇 번 사고 파니까 새로운 회사를 계속 나는 조사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건물도 살 때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동일하죠. 그래도 건물은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팔지 않잖아. 그럼 주식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조사하는 것까지를 따지면 이것도 동률이죠.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을 사는 거랑 주식 사는 거랑 조사를 더 깊게 많이 신경 써서 하는 거라고 치면 부동산이 훨씬 더 깊게 조사를 많이 하죠. 왜? 주식은 투자해봐야 1, 2억, 3, 4억 훨씬 더 크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은 1, 2억 갖고는 드물죠. 보통 5, 6억 이상 저희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건물은 적어도 몇십억 지금 강남 100억 이상 이런 거를 투자할 때 조사랑 이거랑은 한참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주식은 그래도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만 깊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주식 내가 산다고 해서 회사 돌아가고 안 산다고 해서 안 돌아가나요? 누군가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내가 그걸 사냐 안 사냐지. 그쵸? 이 주식의 주인만 바뀌는 거지 회사에 그게 영향이 크게 있나? 회사 주식이 오르면 회사가 잘 되나? 첫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치면 건물은요? 이거 지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설계, 건축, 노동하시는 분들, 전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장사를 해서 돈 버는 분들 그럼 이것도 당연히 경제 발전에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따져 보면은 사실 이게 훨씬 더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은 사고 나서 본인이 이 주식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는 건 없잖아요. 내가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 이상. 없죠. 그 회사가 잘 되길 기도하는 수밖에. 그쵸. 기도라는 게 참 그게 이제 노력이다 아니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 우리 기도를 노력이라고 보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건물은 사면 이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에 있어서 청소라든지 아니면 세입자 상대라든지 불편사항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줘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건물주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 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주식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얘는 그냥 사서 갖고 있는 거. 얘는 늘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리감에 짜증내는 분들도 있는데 건물 뭐 10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층에서 자기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집을 거기 살고 있거나 뭐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래요. 근데 세입자들을 만날 때마다 세입자가 저희 뭐 안 되는데요. 저희 뭐가 불편한데요. 그리고 이거 월세를 조금 이제 올려야 되는데 내가 5년 동안 그대로 둬서 좀 올려야 되는데 말했더니 저희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민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봐. 스트레스 받을 거. 이 괴리감이 있겠죠. 누구나 다 자기 급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잔잔한 민원을 계속 들으면 어떨까 기분이? 좀 귀찮고 짜증날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건물 샀나? 막 너무 짜증나는데 이 스트레스? 근데 이제 심지어 만약 원룸 건물이야. 그럼 이제 난리나. 이 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케이블 TV가 안 돼. 밤 11시야. 그럼 상식적으로 내일 AS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일 거라고 생각해. 네, 저도요. 아닌 사람도 있어. 새벽 2시에 전화해. 건물주인한테 이거 왜 안 돼요? 인터넷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저희 보일러 안 되는데요. 새벽 1시, 뭐 4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없을 것 같은데 있어. 늘. 그럼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내 삶의 질이라는 게 이 삶의 질이 이게 잘못됐다. 내가 이러려고 건물 샀나? 이 상황까지 가는 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관리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세입자들 상대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은 누구한테 위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주식 사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떨어지는 거 말고 없지. 다른 거 있어? 본인이 관리를 하나? 그 회사 민원, 그 회사의 불편사항 본인이 들어? 하소연을 본인이 하는 입장이지 네. 자기가 그거를 듣는 입장은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 건물 투자를 비교한다고 치면 얘가 훨씬 더 노력과 신경과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주식 사고 나서 비용 들어갈 거 없잖아. 예를 들면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 때로는 들어가고 신경이 들어가고 내가 귀찮음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불로소득으로 보면 봐도 얘는 불로소득으로 사실 보기는 어렵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건물을 갖고 있거나 가져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건물을 가져본 경험이 없거나 건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갖고 있으면 월세 그냥 받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로소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건물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건물 가져본 사람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저는 조금 건물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근데 사실 건물 가져본 분들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은 100%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갖기까지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갖고 있으면서도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되고 월세를 받으면서도 연체되고 이러면은 연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체하는 사람을 상대하기란 참 껄끄럽거든요. 아까 말한 내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연락이 안 돼. 전화가 씹혔어. 쉽게 말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월세를 안 냈으면 전화를 받고 뭐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화를 안 받아. 아니면 전화를 받고 계속 딴소리해.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그 돈이 물론 얼마여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한 충격? 뭐 도망가기도 하나요? 당연하지. 별의 별일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